조조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발음 조심해야 돼. 아니 한국 발음이 어려운데 잠깐만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 발음이 어려워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아니고요. 좋아요 중소기업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좋아요 중소기업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래를 딴 걸로 쓰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겁니다. 분명히. 자, 유튜브 컨텐츠에서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우리 빠니 형이 감독까지 하셨죠. OTT까지 진출한 발음을 잘해. 좋아요 중소기업. 좋아요 중소기업이 요즘에 엄청 히트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이 유튜브에서도 뭐 엄청 화제가 됐고 우리 바틀 형이 그 언제 이런 거 찍으셨는지 칠레인지 뭐 아르헨티나인지 어디 가셔서 지금 아마존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멋진 걸 찍고 성공을 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좋아요 중소기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요즘에 커뮤니티를 가면은 넘쳐나죠. 중소기업 풍자 짤들이. 이거 보고 저 한참 웃었는데 2022년 명절 연휴 일정입니다. 24일 27일 휴가.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 연차 대체. 오랜만에 듣는데 네 휴일을 저걸로 대체한 거죠. 네 휴일을 한 달에 하루 쓸 수 있는 거를 4개월치를 띄어다가 네 휴일로 연휴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지만 유머죠. 유머로 이렇게 이제 어느 분이 붙이셨는데 대한민국 취업난이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취준생의 눈높이가 문제냐? 연봉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퍼와서 제가 그때 자료를 못 붙일 것 같고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갖고 왔냐? 경총에서 나온 우리나라 대졸 초임 임금 분석 한일 대졸 초임 비교와 시사점 2021년 10월에 나온 자료와 2021년 청년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2021년 5월 6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고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온 보도자료 이 한국경제연구원 캐리에서 나온 거 역시 11월 달에 나온 것도 들어가 있고요. 2021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비에서 나온 중소기업 포커스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분화 분석이라는 연구 자료들이 5개에서 이렇게 혼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실 분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출처는 다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차트와 함께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15에서 29세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구직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 너무 당연한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워라밸. 당연하죠. 두 번째, 임금. 당연합니다. 세 번째, 조직 문화, 분위기. 당연하죠. 성장 가능성이나 고용 안정성은 오히려 뒤에요. 오히려 10% 낮진 않은데 오히려 낮고 워라밸과 임금이 만족하고 조직 문화만 나한테 맞을 수 있으면 성장 가능성이 좀 낮고 고용 안정성이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자세인데 한마디로 구직자들이 바라는 요건 3대장이 당연했지만 워라밸, 임금 만족, 조직 문화, 분위기였어요. 자, 그럼 이걸 살펴봅시다. 하나하나. 맨 위에 있는 워라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워라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주 52시간입니다. 지금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데 주 52시간이 언제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적용된 지 꽤 됐어요. 저희 컴퓨터 꺼져요. 저도 그랬죠. 컴퓨터 꺼져요. 2018년 7월부터요. 물론 앞선 기업들은 조금 빨리 땡겼죠. 2016년, 17년부터 한 기업도 있는데 법으로는 저 때부터였어요. 그러면은 3, 4년 지났으니까 충분히 정착이 됐네. 문제는 50인 이하 사업체, 우리가 많이 가야 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기업, 진짜 중소기업 50인 이하 사업체는 언제 적용됐냐? 2021년 7월입니다. 6개월 됐어요. 6년이 아니고요. 6개월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 주 52시간이 6개월 전에는 50인 이하 사업체에는 적용이 잘 안 됐어요. 그럼 52시간이 아니면 원래는 몇 시간이었냐? 저 법이 나오기 전에 원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없었고 2000년대 기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 대단하네. 68시간. 잠깐만. 우와. 주 5일로 뛰면 하루 13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거죠. 마음 먹으면. 왜냐하면 주 5일은 52시간인데 토요일도 일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있죠. 각각 8시간 일할 수 있다. 그럼 16시간이니까 법입니다. 법 52시간 더하기 16시간에서 주 68시간이 관행적으로 일어났다. 그냥 68시간. 저는 그래 봤어요. 저는. 하여튼 68시간이 그때는 디폴트 값이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18년이 지난 2018년에 52시간이 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2021년 7월부터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6개월 됐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 52시간은 어렵다. 이거 그렇게 해서는 효율이 안 나온다. 돈을 못 번다. 노동자들도 임금이 줄어서 반대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소기업 414곳을 대상해서 주 52시간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가 50%.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활용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30인 미만 정말 중소기업은 8시간 추가 연장을 2022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 60시간을 할 수 있어요. 요걸로 버티고 있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게다가 이 근로자들한테 물어봐도 잔업 감소로 임금이 줄어든다. 어렵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면 안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지금 맨날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중소기업이 벌어들이는 게 뭐 사실 이렇게 뭐 시원치 않다라고 해야 되나? 그만큼의 지금 감량이 안 된다는 건데 감량이 되게 해야겠죠. 당연한 거니까. 현재 그런 문제가 있고 게다가 이 워라밸의 문제고 두 번째는 취업 첫 해 연봉 순위를 물어봤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취업을 하면 첫 해 연봉을 얼마나 원합니까? 39%, 40%가 3,000에서 3,500만 원이에요. 대충 300만 원짜리. 29%, 30%가 2,500, 3,000원이니까 둘이 합치면은 70%가 첫 연봉은 대강 3,0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있으면 만족한다. 처음에 회사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가 대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은 현재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은 고정급 기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4,320만 원으로 나와요. 이 아래에 있는 건 이제 뭐 특별급여, 야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초과급여, 성과 같은 거 포함하면 점점 올라가는데 4,320이에요. 근데 문제는 300인 이상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많이 가는 30인 이하 사업체를 보면 2,700이에요. 초임. 초임 연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게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게다가 초과급, 특별급 이런 걸 포함하면은 격차가 더 벌어지죠. 2,20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왜냐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급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700만 원 정도가 증가해서 2,200까지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대졸 초임 임금을 비교해보면 30인 이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56%가 나왔어요. 정말 적게 나온 거예요. 많이 줄은 겁니다. 저게 70%는 나와야 돼요. 과거에 우린 70%였어요. 과거도 아니라 한 2000년 초반에만 해도 이게 70%였어요. 근데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최근에 올라간 거는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서 그 효과를 봤는데 70에 있던 게 53%까지. 한마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는 게 현재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하고 중소기업에 그만큼 파이가 안 돌아가고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지금 현재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워라밸도 그렇고 임금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청년층은 당연히 수급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냐?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저기까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1999년 기준으로 기업 규모별 평균 연령입니다. 무슨 소리냐? 10인 이하, 100인 이하, 500인 이상 대기업 평균 연령이 이랬어요. 1999년 기준 우리 형님들이 삼촌들이 처음 직장에 들어갈 때 10인 이하는 36세, 대기업은 뭐 35세? 거의 비슷하죠. 0.8년,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전체는 36세고 물론 지금은 이제 2020년 값을 보여드릴 건데 2020년은 다 전체적으로 올랐죠. 이렇게. 왜냐하면은 취업을 늦게 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 은퇴를 늦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한 4, 5살이 올랐어요. 4살이 오른 건 좋은데 어떤 식으로 올랐냐? 20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기준 기업 규모별 평균 연령이에요. 우리들이 많이 가는 30인 이하, 10인 이하는 평균 연령이 44.5세입니다. 대기업은 40세. 순식간에 5년이 벌어졌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거를 차트를 합쳐보면 10인 이하 중소기업의 평균 연령이 20년 전보다 9살이 늘었어요. 44.5세. 옛날에는 이렇게 일직선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대기업은 40세가 아직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은퇴를 늦게 하니까. 은퇴가 그만큼 늦어지니까 정년이 길어지면서 이런 효과를 본 건데 중소기업은 사람이 안 가니까 젊은이들이 안 가니까 9살인데 평균이 44.5세. 100인 이하도 44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신입으로 가게 되면 신입으로 31살에 들어가면 31살, 32살, 28살에 들어가면 평균 연령이 44세인 집단에서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펼쳐지는 거죠. 여기 44세. 다 과장님이고, 다 차장님이고, 뭐 부장님이고. 술자리 한번 하면 나 때는 안 나올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44세인데 28살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31살이나 잠깐만. 왔니? 조카잖아요. 이거 조카. 나 때는 안 나올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나오기 힘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좋아요 중소기업 같은 이런 게 몸에 와닿는 거죠. 내 얘기인 거야. 실제 내 얘기죠. 이런 꼰대 역할로 나오는 저런 배우분들하고 언제 마주치냐 실제 부딪히죠. 왜냐하면 가면 나이 차이가 그만큼 늘어났어요. 과거에 우리들은 못 느끼는 거를 지금 들어간 친구들은 엄청 느끼는 거예요. 9살이 늘었습니다. 9살 평균. 게다가 저거는 저 평균 연령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 여직원의 나이를 더했죠. 여성은 조금 일찍 들어가니까. 여직원을 빼면 남자 평균 연령이 10인 이하는 이게 말이 되나? 전 이거 보고 자료가 잘못됐나 했어요. 46세가 찍혔어. 잠깐만. 부장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가 46세의 평균 연령의 회사에 내가 신입으로 들어간다. 대기업도 높죠. 대기업도 40세 높긴 한데 40세. 와, 그쵸. 이게 과거에 20년 전에 우리가 못 겪었던 일을 지금 청년층들은 겪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들어가니까 평균 연령이 46세야. 46세 분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해야 되는 거죠. 감정이입이 그래서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근속을 오래 하기가 쉽지 않죠. 1999년에도 원래 짧기도 했는데 평균 근속이 1년 늘었을 때 대기업은 2년 이상 늘죠. 평균 근속 연수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펼쳐졌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 일본하고도 비교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일본은 어떤 일이 있냐? 다 글로벌적으로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까? 모든 나라를 제가 조사해보지 못했고 자료가 있는 일본을 보면 일본은 사업체별, 규모별, 대졸 초임이 비슷하다. 여기가 100인이야, 500인이야, 500인 이상. 일본 기준 자료가 이렇대요. 일본은 주황색입니다. 참고로 경총들, 경영자 그 연맹의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일본은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늘어난다.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대기업 위주로 많이 가고 중소기업에 잘 안 가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쌓이면서 나이 격차가 많이 벌었다 이런 건데 이 자료의 결론은 우리나라 500인 이상 뭐 임금이 높다는 건데 반대로 봐야죠.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못 오른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못 오른 거예요. 어떤 이유건 간에 중소기업이 성장을 못한 거죠. 그만큼 돈을 못 벌은 것도 있고 뭐 10인이 20인 되고 20인이 50인 되고 50인이 100인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이유도 있고 어찌됐건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일본은 왜 그러냐? 일본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죠. 이 나라는 30년간 급여가 안 오른 나라로 제가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임금이 증가하지 못한 나라. 일본은.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도 대기업은 그래도 잘 따라갔는데 뒤쪽이 성장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경총 보고서의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 초임이 지나치게 높다. 이건 이제 경영자 총연합회 보고서니까 그쪽 입장이니까 그런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임금이 못 따라갔다. 그만큼 성장이 더뎠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이 왜 더뎠을까? 그건 너무 잘 알죠. 우리 잘 알아요. 얼마 전 2016년에 중소기업 중앙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편향이라 그래서 표현이 안 좋은데 대기업 위주인가? 94%가 대기업 위주라고 했어요. 성장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당연히 생각하는데 웃긴 건 이게 당연하고 이게 성장하면 좋은데 여러분 중에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80% 이상은 요 주황색에서 근무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분들 좁게 보면 10%가 안 되고 넓게 봐도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다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여기에 신경을 쓰지만 실제 자기가 일하는 거는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성장을 하고 그쪽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봐야 되는데 아니죠.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사실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경청 보고서를 조금 더 보면 보고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임금 근로조건 같은 개선 혜택이 대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됐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했고 중소기업이 소외됐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근로조건 개선 같은 혜택이 중소기업에 못 갔다. 가게 만들어야겠죠. 이쪽도 뭐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게 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간대.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과도하게 높은 대기업 대졸 초임을 안정시키고 과도하게 낮은 우리 중소기업 초임을 올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 파는 분들도 땅 파하고 돈 버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 힘들죠. 무조건 올리라 그러면 올라가겠습니까? 그쪽도 돈을 벌게 해주고 그쪽도 성장을 하게 해주고 그쪽 CEO분들도 부자가 되게 해주고 이 고간이 들어와야 뭐 같이 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대기업 위주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나라 경제는 좋아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80%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쪽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다는 거고 자 보면은 취업자 중에 중소기업 비중이 얼마냐? 믿기지 않겠지만 90%. 여기서 중소기업은 300인 이하예요. 이게 통계 집계 이후에 90%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처음 내려온 거 2022년. 처음 내려온 게 89.7%입니다. 90%는 아까 전에 그 이렇게 조그만 주황색 여기 거기서 근무해요. 그럼 어디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려해야겠어요? 정책을 할 때 아니면 우리 사회에 좀 뭔가 할 때 이쪽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갈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을 조금 넓혀서 대기업 범위를 확장하면 그래도 중소기업의 83%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근데 우리들은 생각을 자꾸 슈카월드 보니까 맨날 아마존 얘기하고 맨날 애플 얘기하고 글로벌 대기업만 얘기해서 그렇지 거기는 사실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보는 거는 여기를 보는데 실제는 여기에 있으니까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게다가 특히 디지털의 발달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에 요즘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며 전화를 못 받는다며 콜포비아 슈카월드에 또 올라갔던 주제죠. 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요즘에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얘기하기도 어렵고 통화도 어렵고 인간관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난 디지털 생활 안에만 있어요 라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임금도 감소하고 워라밸도 감소하고 갔더니 평균 연령 46세 쉽지 않아 야 이거 쉽지 않다 진짜 좀 미안합니다. 좀 미안해요. 진짜 보면서도 20년 전에는 좀 그랬는데 평균 연령 46세에 가서 열심히 일해. 야 그거 좀 눈 좀 낮추고 가면 되지. 그쵸.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좀 쉽지 않죠. 좀 미안합니다. 조금 젊은 이게 어떻게 좀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여기도 이제 임금 높이고 워라밸 높이고 하면은 청년층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나이도 전체적으로 줄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위화감이 좀 없어지고 같이 섞일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지금 막상 스팟으로 딱 찍으면 와 이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조쏘 좋아요 중소기업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 저게 내 얘기네. 아 저게 우리 옆에 얘기네. 그걸 느끼는 게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하겠지만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워라밸이나 연봉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좀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죠. 우리 73%가 희망연봉을 미달하죠.
또 이것도 있죠. 이 얘기도 뭐 그냥 잠깐 하겠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청년들한테. 청년 고용률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80% 이상이 4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충 40%가 고용이 안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높여야 되니까. 그랬더니 기업이 채용을 축소한다가 당연히 1등이고요. 2등이 뭐냐면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한다.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더라. 야, 신입을 뽑으라고 해서 갔더니 경력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 경력. 그 일을 해봤어야 그 일을 물어보지. 신입을 뽑았고 왜 경력을 물어보나? 뭐 이거를 생각한다는 건데. 그쵸. 죄송합니다. 실제로 구직시장에 애로사항이 뭔가를 물어봤더니 경력 개발 기회 부족. 이것도 웃긴 거예요. 구직시장, 이제 첫 직장을 구한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이 뭔지 물어봤더니 경력이 없는 게 문제다. 잠깐만. 아니, 첫 구직을 하는데 경력이 없는 게 문제면 어떡해? 그럼 다 문제지. 그럼 경력이 신입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요즘에 다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오래 두고 하기 힘드니까 지금 와서 즉시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경력 있는 신입처럼 만들려면 우리나라는 직업 교육이 돼야겠죠. 우리나라가 조금 이따 등장하지만 직업 교육에서 OECD 랭킹 몇일 것 같습니까? 자신의 대학교 전공과 관련 있는 일을 하는 비중, 당연히 이런 거에는 섭섭치 않게 항상 뒤에서 1등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경력 있는 신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자기 전공과 관련 없는 거를 해요.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랭킹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뭐 80%가 어떻게 될까, 우린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부담감을 많이 느끼죠.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층 880만 명이 인구 분포도입니다. 일단 대학 재학을 하는 게 410만 명이에요. 410만 명은 사실 취업하기 힘들죠. 여기는 안 쳐다봐도 되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470만 명입니다. 이 중에 취업자가 315만 명, 67%, 미취업자가 155만 명입니다. 33%. 대충 3분의 2는 취업하고 3분의 1은 취업을 안 하는데, 물론 취업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섞여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실업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숫자를 머리에 기억하고 그 다음 값을 보시면 저 인구 중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86만 명이에요. 일반 기업체를 준비한다가 19만 명이고, 중소기업에 들어가 자기가 적응을 잘 못할 것 같고 어려울 걸 생각하니까 공기업, 교원, 공무원, 고시, 여기는 일부 언론이 포함됩니다. 전문직에 준비한다는 숫자가 두 개 합치면 51만 명이에요. 공기업, 교원, 공무원, 약간 일부 언론 준비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42만 명이에요. 와, 정말 대단한 비율입니다. 정말 대단한 비율. 이게 42만 명이 저거 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42만 명이면 우리나라 지금 취업자가 315만 명이거든요. 이 전체. 그 중에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비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51만 명이 안 되겠다. 나는 뭐 중소기업부터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 사활을 걸고 준비하는 게 공기업, 교원, 공무원 이런 거다 보니까 조폐공사 경쟁률, 이건 물론 2명 뽑는 겁니다. 2명 뽑는 거 1000대 1. 공기업은 웬만한 오디션 프로보다 경쟁률이 세다. 900대 1, 800대 1. 물론 이거 몇 명 안 뽑아서 그렇긴 한데 오디션 나가는 거 쉽다. 공기업 가는 것보다. 몰랐습니다. 이건 진짜 몰랐는데 자리만 비면 뭐 장난 아니죠. 5명 뽑는데 3,500명 들어가고, 참 뭐 하여튼 100대 1은 기본이죠. 100대 1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즘은 공기업은 다 100대 1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구직시장에서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1위가 불안이고요. 2위가 무기력이고요. 3위가 우울함이고요. 4위가 좌절감이고 5위가 후회예요. 1위에서부터 5위까지가 부정적인 내용. 새로운 직장이 기대돼요.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해요는 뒤에서부터서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아니, 완전히 낮았어요. 완전히. 이게 거꾸로 돼야지. 거꾸로. 이제 구직시장에 가면 새로운 시작을 하고 뭔가 희망찬, 기대감, 자신감, 해내야겠다. 내가 빌 게이츠가 되리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불안해. 무기력해요. 46세 형님과 술자리 할 생각을 하니까 좀 불안하고 좀 그런 거죠. 무기력하고 시험 공부하면 얼마나 힘들어. 우울하고 좌절감도. 시험 떨어지면 그 좌절감은, 진짜 고시 떨어져 본 분들은 그 좌절감은 익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시 3년 차인데 4년 차에 고시를 떨어지면 진짜 삶의 회의가 느껴져요. 나라는 사람이 쓰레기인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친척들 볼 수도 없고 밀려오는 거죠. 구직시장에서 이제 그런 게 밀려오게 되는 거고. 물론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취향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50%가 의향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상황이 제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걸 못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이게 좀 아까 전에 봤듯이 옛날엔 이랬는데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쪽을 조금만 올리면은 중소기업 위주의 나라가 될 수는 없겠지만, 경제 구조가 쉽진 않겠지만 훨씬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래 설라문에 우리나라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OECD 37개국 중에 31인데 빈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가기 싫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 비경제 활동 인구 비율이 OECD 37개국 중에 35입니다. 그냥 일을 안 해요. 그거 안 하겠다. 일본보다 높아요. 일본은 왜냐면 일본은 구직 마음먹으면 요즘 잘 되니까. 아까도 봤지만 일본은 공평하게 임금이 안 올랐어요. 좋은 건가? 일본은 공평하게 안 올랐어요. 얘도 안 오르고 얘도 안 오르고 얘도 안 오르네. 뭐 비슷한 거죠. 비슷하니까 뭐 그치. 여긴 집 살 필요도 없어. 집값이 맨날 빠지니까. 그러니까 뭐 비슷하네. 그러니까 뭐 그냥 가죠. 비경제 활동 인구 이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가 높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비경제 활동 인구가 얼마나 높냐?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OECD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냐? 그럴 줄 알았어. 저는 예상했어요. 이탈리아, 그치? 비슷해요. 저 나라는 기질이.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야. 이해가 됩니다. 킹탈리아는 그럴 수 있다. 그래. 역시 형제의 나라야. 뭐 너희야, 뭐 우리나라하고 또 비슷할 것 같긴 했어.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한민국 고등교육 이슈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고등교육, 대학 졸업자는 지금 전체 취업자 중에 51%입니다. 이게 낮지 않냐? 낮죠. 왜냐하면 이제 취업을 하려는 청년층들은 고등교육, 대학 졸업자가 70%예요. 고졸이 거의 없는 건 아닌데 대졸이 훨씬 많죠. 이 고등교육 이수율은 너무 당연하게 OECD 랭킹 1위입니다. 그냥 1위예요. 근데 미스매치되는 대학교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이유로 전공 일자리 미스매치, 경력이 있는 신입을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대학교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 OECD 22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1위죠. 대학 전공과 상관 있는 일을 하는 분이 절반이고 절반은 미스매치 나는 거죠. 물론 다른 나라도 높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이 물론 일자리 공부를 시키는 게 대학은 상하탑이니까 또 미래에 대한 인문학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데는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뭐 물론 상하탑스러운 학문을 위한 교육도 해야겠지만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애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좀 부족했고 물론 이 얘기도 해요. 노동 유연성이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 옛날에 저런 비슷한 일본도 비슷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후드러 맞을 때 일본은 프리터족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일을 안 해. 아르바이트로 먹고 살아요. 가기 싫으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언제? 1990년대에서 00년대 초반 일본 고속성장이 끝나고 내려가던 시기 취업난에 빠지니까 이때는 일본 취업난이었어. 취업난에 빠지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경쟁률 세고 그러니까 프리터라는 거래요. 무슨 소리냐? 그때 급여도 올리지 않고 어차피 가격 다 빠지는데 아르바이트만 해서 먹고 살겠다. 요즘에 커뮤니티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거 갈 바에 아르바이트 해. 뭐 그거 갈 바에 배달을 해. 그거 갈 바에 뭐를 해. 이게 요즘 말하는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맨날 나오던데요. 뭐 이틀 일하고 147만 원 벌었다. 이러면 죽어요. 이거 약간 폭설에 라이더 하면 죽어요. 죽어. 저도 옛날에 오토바이 타봤는데 전 대학교 때 진짜 죽어요. 이거 빙판에 이거 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진짜 힘든 일 하는 거고 긱워커라 그러죠. 긱워커. 저런 플랫폼 일에 단기 계약을 맺고 차라리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일본의 초반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2004년에 이런 사람들이 일본 프리터라 그러는데 굉장히 증가한 일이 펼쳐집니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힘든 일을 젊은이들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2018년에 일본 프리터들 500만 원 넘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나중에 고독해지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런 안 좋은 사회 문제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 중소기업에 좀 배려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우리가 가는 그런 데 좀 좋게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고요.